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일국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일국 선생은 15세 때 어머니 심사임당에 죽었습니다. 3년간 유모 살이를 한 후 아버지가 계모군 씨가 재혼하였습니다. 건강 이일국 선생은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다까지도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가 한소관 사람이라고 동인과 남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진경이 죽기 직전 봉당의 폐해에 관한 일차를 오르자 죽음이 이르러 말이 야박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이후 이진경이 처벌까지 상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위를 당장이 해설을 하자 스스로 크게 늦추어 동인서인 사회의 단정 조작을 평생 정치 이념을 삼았습니다. 공남의 폐단을 시해 시정책인 대공수미법을 실시를 주장하였습니다. 병접판사로서 유엔적 이탕제의 침묵을 대한 후 10만 양맹성을 주장해 임진왜란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항작의 포기에 참여한 남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혼란해진 사회를 개혁할 방법을 다시 건국체계와 같은 처신과 여러 가지 경쟁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봉당을 조작하지 못한 하인을 남긴 채 죽었으며 사후 우정부 영정에 출연되었습니다. 성은 송인필, 송익필, 김상진과 함께 기호지역의 기반이 서인의 종지로 적용받았습니다. 그런 문내에 종사하는 문제를 놓고 인조반영 이후 50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다가 숙종 때 경신 한국으로 서인들이 집권한 후 북매봉이 종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인은 1536년 강원도 강릉도 주건동 외가인 어죽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직한 별지에서 태어났는데 시험생 사인단이 태기를 느끼게 된 계기가 흥룡이 바다에서 하늘을 오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태어난 방은 몽룡실이라고 일렀습니다. 아이 때 이름은 현룡이라고 졌다가 뒤에 이유로 바꿨습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본가에 와서 생활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원선을 사무 감찰 수음 판관과 동등량을 지냈으며 중종 때의 행제 정석인 경제이기 영제 이행의 오천 조과였습니다. 이기는 의정부 영정을 이형은 의정부 자의정을 각각 지냈습니다. 또한 당숙은 이기와 이형은 당대의 실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가적으로는 생육신, 성담수, 성담년이 조카요 사육신, 성삼문이 애정조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원수는 통동당 자원모 감찰에 이르렀습니다. 벼슬이 낮았던 아버지 이원수는 승진하고자 일본어 당수기자 김정적의 문인이며 글을 잘 썼던 이익의 문화에 출입하였습니다. 부인이 신사임당의 공부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야사에 의하면 심사임당의 남편 이영수가 이익의 지부에 출입하다가 하루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과연 이에게는 청년과 꿀도 잘 지었으며 벼슬이 의정부 영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울사사회에 가담한 데다가 권력을 남자가 다시 명정말 관작을 석달을 당하였습니다. 어머니 심사임당은 학문적 소양이 깊었고 신문과 사회에 나가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심사임당은 높은 덕을 지닌 인격자였을 뿐 아니라 재능이가 곱고 시부모를 잘 섬긴다고 칭찬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곁에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함몰되었습니다. 이런 계획 강한 환경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청명하였으며 그의 할아버지 진사 신명화는 조원조등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김무사업 때 의리를 지켜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신명화는 아들이 없이 똘만 되었습니다.
딸들에게도 이교 성리학을 가르치고 공자, 맹자, 주자의 도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원수는 신사임당 이외에도 권씨라는 책을 한 명 더 두었습니다. 서모 권씨는 주모 출신으로 술주정에 심하였습니다. 심사임당에는 근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심사임당의 제작을 따라간 뒤 권씨는 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지 않고 서모 권씨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는 어려서 신당에 불렀습니다. 그는 샤워 1년도 안 돼 뭐가 그렇게 쳐서 주변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3세 때 이미 그렇게 깨우쳤을 뿐 아니라 어머니 신사임당 글과 그림을 흉내낼 정도로 매우 천재적 기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4세 때 중국 역사책인 사라의 책권을 배웠습니다. 가르친 스승보다 더 토를 잘 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흑전하여 50대 때 어머니 신사임당의 병으로 잘린 목자 할아버지 표를 모신 사당에 올라다가 매일 1시간 동안 기도를 올릴 정도로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이를 찾던 가족들은 여자부 심하원 사당에 엎드려 어머니를 맡겨 이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단모하였다고 합니다. 또 11세 때는 아버지 이용수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에는 칼꽃으로 자기 팔을 찔러 흘른 여린 피를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에 들어가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8세 때는 화석정에서 8세부 시를 지어 누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사주 병원에 눕자 이와 형제등 지극 정성으로 어머니 신사임당의 병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551년 영문 국면에 어머니 신사임당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에는 정신적으로 방황하였습니다. 서모 권씨는 술주정과 괴롭힘을 그의 방황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할머니 이씨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어머니 빈자를 영론에게 의존하였습니다. 그마저도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할매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성주 목사 모은 경전이 땅 곡산도시와 결혼하였습니다. 김씨와 이씨 2명이 채울 뒀습니다. 그중 이씨의 소녀에게서 얻은 딸 이씨는 이가 좋은 뒤 그의 제자였던 김장생의 아들 김지의 체부로 출가했습니다. 그는 조원적 김씨 김안고의 학통을 다시 일곱 이와 우리의 성원에게 전수하였습니다. 1548년 이에는 13세 때 어른들도 따르는 힘든 진사 초시 자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의 학문은 날로 깊어가서 16세 때에는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경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른 여러 책들까지 통달하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스승 없이 조광조를 수수하다가 그는 조광조의 문화생 휴학 백인글을 찾아가 수학하였습니다. 백인글이 문화에서 5개 성원을 만났습니다. 성원은 그의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원은 조광조의 다른 문화생 영내 성수침의 아들이자 성수침의 문화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향 파주는 친구 성원의 아버지 성수침의 연구지기도 하였습니다. 청년기 이와 성원은 시를 타락을 하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67년 선조가 인재를 추천받을 때 사람이 사는 이 난시로 치유할 수 있는 인물로 5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경의 선조가 물었습니다. 이 생각은 어떤 거라고 성원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선조의 머리에 이 선생은 한마디로 오기에는 그런 위인이 못 되고 학문에 힘쓰는 착실한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건질 만한 인물을
그리고 사람이 뜻받은 인물이 이전에 자신의 오해의 절정의 신분을 적시한 선비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비교적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이 당신과 우계 성원을 비교하면 어떤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제전 소시 우주보다 자신 조금 낫습니다. 수신하고 학문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에 미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였다. 성은 역시 그런 답변을 이권을 걷지 않고 경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951년 명정유년 16살이 되는 이에는 순판관의 아버지 이윤수가 평양으로 출장을 갈 때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심산명이 사망하자 노서가 있는 파주 부모님 자원산에서 3년간 심오한 사회를 했습니다. 교생의 남자를 시기했던 여인을 가족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정당한 어머니는 무덤 옆에 멸망을 지고 생활하며 어머니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병으로 누웠을 때 사장에 들어가서 모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으나 또 어머니 신사임당은 사후 10년 들은 서모 권씨 부인에게서 순환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온화하고 사성한 어머니였던 신사임당과는 달리 권씨 부인은 술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빈독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독군으로 자살 소동을 꾸리는 경계가 심하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타고난 고통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담아 마담 이해는 가출을 하려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선생의 큰 형은 서모 권씨와 둘이 싸웠다고 합니다. 어머니 심사내고 어린 병원과 주부는 그에게 심적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심화사절을 마친 뒤 금강수는 산으로 들어가 선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뒤에 불교계에 입문했다가 한수한 뒤에도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스승 백인들과 오랜 친구였던 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입상 경력은 그의 생전에서도 성공계 등의 도인들과 감옥, 연평, 윤선도 등의 남인당원들에게 이단 학문에 빠졌다는 이유로 사상 공시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가 승리하며 불구도라는 등의 그런 동인 남인의 도인계열의 유학자들의 사상 공시는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조공제의 직계 제자였던 그의 스승 백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유생들과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스승인 백인들의 스승이자 자신의 실조가 되는 재활감 조공제조차 급진적이라며 거침없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명락에서 독서에 열정한 이에는 불교 세력을 믿고 이거의 색다른 학문의 흥미를 느껴 3년생이 끝난 1524년 명정기념 금강산 바가연에 들어가 자신의 어휘기도 하며 석단이라는 백만을 본명으로 성명화 되어 불교를 연구하였습니다. 불도를 닦았을 때 그가 수행하는 중 승리를 들까지 생물이 출연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승려생활 내내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에 대한 그의 진리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교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것이 입사 1년 만에 금강산 마화연을 따라 산에서 내려와 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주기를 말하고 아래 어느 의학실을 남긴 것은 이미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마쳤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일곱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